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연준의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따라서 시장이 뒤흔들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 3~4번, 세 차례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질어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3번이나 되다 보니까 이 75bp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례적인 금리 인상 조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쩌면 다음 달도 또 물가를 보고 자이언트 스텝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담감이 간밤 또 장을 끌어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도표에서는 일단 내년 말에 기준금리 5%는 아니고요. 4.6%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죠. 여전히 매둘기였습니다. 그는 여전했습니다. 일단은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낮아질 때까지는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다는 기조의 발언을 이어갔고요. 또 그러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환호하기도 했었죠. 또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침체를 경고하면서 경제의 연착륙 확률이 낮아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가 여전한 상황이고 현재 시장의 심리는 약합니다. 2310선에서 2270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FOMC 회의 결과 목요일에 강한 코멘트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파월의 인정, 다양한 풍경 속 귓속말. 최인호 전문가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 이정호 전문가 FOMC 이후에 강한 섹터. 자, 오늘도 순서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그대로 화면 보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신상원 전문가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점도표 시장의 반응 우리가 이걸 체크를 했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이 평가하시기에 이번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예상했던 대로 75는 나왔고 또 예상보다 우리 시장은 잘 버티는 것 같았는데 좀 시장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그냥 또 반대로 예상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인정이라고 제가 물음표를 단 거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월이 경기 긴축을 인정을 했다, 경기 침체가 될 걸 인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파월 의장은 직접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짧은 영어와 해석이 된 거를 봤을 때는 인정은 하진 않았죠.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풍경 속 귓속말이라는 거는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가만히 시장을 바라보면서 저 책도 보고 그러는데 제가 즐겨보는 책 중에 하나 제목이 풍경의 귓속말이라는 게 있어서 좀 따왔는데요. 이렇게 시장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풍경 속에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 매파다 비둘기다 저희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귓속말로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파월은 알고 보면 제대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은 한 번도 강경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나눈 거는 없었죠. 그냥 원래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그냥 보면서 파월 의장님도 목소리가 참 멋있더라고요. 그냥 담담한 발표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보는데 그 담담하지만 강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해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부담, 담담한 발표의 부담은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지는 거 그런 영향력이 좀 큰 것 같고 거기에다 이제 푸틴이 고춧가루를 뿌려버린 그 영향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충격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이제 말씀을 할 때는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잭슨 홀 이후 나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제일 첫 마디에 하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잭슨 홀 때 우리가 75로 가겠구나라고 한 거 그게 시장에 반영됐다는 거에서 크게 나아간 거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여러 풍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100을 간다 125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도 지금 시장에서 다 힘든 건 압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가더라도 뭐 제가 하는 말도 다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기의 기준과 내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내 귀를 간지르는 그런 귓속말이 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좀 기준을 잡고 담담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말씀을 한 거를 좀 보다 보면 뭐 당연히 남은 두 번 11월이 이제 중요할 것이라고 지난주엔 예상을 했는데 보면 11월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강 스텝을 가는 거 75던 또 한 번이 25가 아니라 50으로 가는 그런 강 스텝이 지금 기준에서는 예상이 되고 우리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저희들도 그렇고 다 그 정도는 가겠지라고 이제는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그 연말까지 한 3달 정도는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7월 달에 살아남았던 종목들을 보면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괜찮은 애들, 마침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 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선별적인 대응과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거라는 욕심을 조금 뒤로 하고 회복을 조금씩 한다는 마음으로 좀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라든가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뭐 리오프닝주, 자율주행 관련, UAM, 2차 전지, 로봇 등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장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주말에 그냥 편하게 시장 좀 한번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어떤 실물 경제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주말에 좀 제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시찰하듯이 좀 돌아다니면서 실제 돌아가는 상황들 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조금 머리를 식히는 그런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황보다도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드린 게 더 우선인 시장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월의 인정, 다양한 풍경 속의 귓속말.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담담한 연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고 역시 심리가 약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시장이다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담담했던 파월과 담담하지 못했던 시장 흐름이었다는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FOMC 11월, 12월에도 좀 강력한 긴축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원전, 리오프닝, 자율주행, UAM, 로봇, 2차 전지 보셨는데요. 2차 전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실적주라기보다는 테마주 성격이죠, 전문가님? 네, 테마주면서 이제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시장에서는 실적이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되지만 또 빠르게 우리가 손실을 회복할 때는 좀 정책과 연결된 이슈, 섹터주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침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 이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자율주행도 그저께부터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교체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쪽으로 교체를 할 것인지 그 시기를 오늘로 할지 내일로 할 것인지도 잘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주말에 경제 시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찰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강달러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처럼 흉내를 낸 건 아니지만 한번 저도 머리 회전을 좀 이렇게 시키려고 두뇌 회전 시키려고 한번 나가봤는데 명동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전에 이제 한 3달 전에 나갔을 때보다 빈 상가들은 그대로 많지만 좀 많이 재개선을 하는 흐름도 보여졌고 그리고 환율을 그러니까 환전을 하는 환전상들을 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나 이랬더니 지금 의외로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환전은 누가 더 많이 해가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달러 환율을 그 당시에 이제 1390원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팔면 얼마냐 사면 얼마냐를 한번 물어봤어요. 한 10군데 환전상을 돌아다녀 봤는데 예전 같으면 환율이 1400이다 이러면 우리가 은행에서는 4, 50원 위아래로 있지만
이 환전상들은 한 10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폭을 좁게 후하게 쳐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달러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데는 달러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살 생각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 그때 제가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런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관광객도 이제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왔습니다. 네. 환전상의 달러 수요가 높다는 건 달러의 추가 강세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하늘무사님께서 금리, 자이언트 스텝, 수치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유지라는 점, 이것이 팩트 아닐까요?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그리고 달러 강세, 달러 패권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동성 회수를 위한 QT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연준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 귓속말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손실이 나 계신 분들은 회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다가는 또 시장의 흐름에 휘말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푸틴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또다시 핵의 히읗자를 꺼내 들어서 이제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또 한 번 시장에 또 충격을 던지면서 루블화와 러시아 증시가 큰 폭의 또 하락을 보였는데요. 자, 세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각오해야 할 것?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빨간불을 주시고요. 3분기 실적 시즌 무난할 것 같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빨간불,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초록불 켜주세요. 네, 뭐 물가지표 발표 다음 달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 보면서 결정하겠다. 정해진 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0월 지나고 11월에 FOMC 회의가 또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세 분 모두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이정우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번 연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은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섹터가 꺾일 수도 있다, 실적이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3분기부터 약간 실적이 많이 갈리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뭐 금리 인하나 물가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버티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는 섹터들은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더 기대를 해볼 만하겠지만 이번 연도에 실적의 피크를 찍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 아닌 기업들의 차별화 장세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피크가 될 수 있는 기업, 3분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좋은 실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 잘 분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지금 이제 9월 말이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예상치가 나올 것 같은데, 가이던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3분기도 좋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년 동기를 보냐, 어찌 보면 2분기, 1분기를 비교하냐에 좀 차이를 좀 둘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 시총 상위 종목을 가지고 있는 뭐 20개 정도만 보더라도 강달러세로 인한 보면 이 달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환율의 차익 실현의 부분에도 또 이번에 또 수익선을 좀 많이 볼 거라 예상되고, 실제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판가 인상부터 시작해 여러 부분이 좀 이렇게 리스크는 많이 됐다 하지만도 안 된 부분들이 좀 많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 재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도 예컨대 지금 계속 지금 매출을 계속 내야 될 부분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부분도 어차피 한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 대형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1차 밴드인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중소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이 좀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 일단 3분기도 2분기처럼 무난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황은 연출될 것 같지만, 그렇게 호실적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을 거라 예상되지만 주가는 계속 빠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좀
앞뒤가 안 맞는 어찌 보면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업황들이 좀 많이 연출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3분기도 긴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 포스코의 태풍 피해에 따른 여파, 포스코 실적에 대해서 빨간불 켜주셨고 포스코의 또 관련한 여러 기업들도 역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 역시도 실적이 좋아도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지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현대차 그룹과 태양광의 일부 종목, 또 덴티움이나 뭐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이런 임플란트 주식들 이런 쪽이었거든요. 3분기 실적 시즌에 체크 포인트 있으실까요? 네, 앞에 이제 두 전문가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거기다 이제 추가를 하고 또 앵커님 말씀 받아들인다면 3분기는 저는 이제 조심을 왜 해야 되냐면 3분기 때 잘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3분기가 지나면 뭐 4분기 이게 아니라 이제 곧 내년도 실적 전망을 해서 기업들이 내년도 그 경영 계획을 발표하는 거를 준비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있는데 뭐 포인트라면 내년도 전망이 다 낮춰질 수밖에 없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업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환 차익 강달러 이 효과도 있고 원자재들 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성장 전망 뭐 경영 전망을 발표되는 그 시즌에 들어가는 그 기업들의 그런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내년도를 바라보는 경영 전망에 대해서도 주목해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다음 코멘트 보시죠.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시황의 첫 말을 갖다가 5일장, 5거래일로 볼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상이 나더라도 3일장이 있듯이 좀 장이 이렇게 상당한 쇼크를 받았을 때는 어찌 보면 생각하거나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좀 분석을 봤을 때, 오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지금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과 오늘 해야 될 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그냥 시황 주제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의 미국발로 통한 모든 여러 가지 이슈와 점검을 다 국내 아침 정시를 한번 다 통합해 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적인 코스피가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만한 자체의 모멘텀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 말은 악재는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지만 호재적인 부분은 없다는 게 어찌 보면 정확한 어찌 보면 팩트라고 좀 봐지고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가분들은 지금 이런 장세에 어떻게 되냐? 가지고 있는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들, 미리 들어갔던 종목들이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러면 저는 그를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좀 대응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장세에도 대응을 하면서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과 시장 장세를 같이 한꺼번에 같이 두 개를 대응하는 게 좀 빨리 대응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3분기 실적 이제 들어올 시즌 이제 도가오면 첫 번째는 돌발 이슈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럼 예컨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당히 좋다고 했던 종목들도 갑자기 주가가 오르고 나면 블록딜을 감행한다든지 뭐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든지 어디 보면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해프닝적인 부분이 좀 일어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진입. 그러니까 차트가 너무 좋아. 5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폭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네. 그런 거 관련된 진입을 조금 자제하는 것도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오늘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섹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3, 4분기 하반기에는 4분기에는 어떤 식의 형태로 가야 될 건가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정책입니다. 정책. 일단은 신정부고 일단은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영국과 미국을 지금 방한 중에 지금 미국에 계신데 일단은 유엔 연설도 하셨고 이제 미 대통령과 만날 건데 이번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관련, 배터리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미국과의 호혜적인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통화 수합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관련적인 정책주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되고요. 일단 옆에 계시는 우리 이종호 전문가님 항상 말씀하시는 바로사, 사우디 관련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는 어찌 보면 우리의 또 수출에 큰 어찌 보면 보탬이 될 수 있는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만성 적자를 네옴시티로서 어찌 보면 만회할 수 있고 어제 방산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산도 크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내용 시도도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봇입니다. 로봇. 우리가 로봇은 요즘에 계속 라스베가스 전자쇼 이후에 계속 로봇이 계속 이렇게 이슈를 펴고 있지만 실질적인 로봇이라는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체적인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큰 타겟이었거든요. 사람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에 대한 어찌 보면 기업의 부담감, 산업화 로봇이라든지 일상생활적인 로봇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이 의료, 바이오 종목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은 인건비 절감에 관련된 로봇 관련 종목을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무조건 제조업 국가입니다. 수출 관련 산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차 관련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거기에 대한 벤더들부터 시작해서 많으니까 한번 수출 관련 업종들을 유심히 보면 올 하반기도 좀 견고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한시름 이렇게 쉬어가면서도 넘어갈 수 있는,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을 나누어서 잘 대응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주는 대표적으로 어떤 쪽 보실까요? 저는 뭐 정책주라 하면 일단은 지금 에너지 섹터부터 시작해갖고 방산,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제 보니 뉴스를 보니까 또 군인들, 우리 군복 많은 친구들 무슨 속옷부터 시작해서 뭐 신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축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좀 이슈적인 부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감축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좀 증강을 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 봐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주택시장, 주택 관련 쪽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섹터, 그 다음에 정부가 꼭 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기간 산업들, 그런 쪽을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대칭되는 부분이 거의 좀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한전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전을 중심으로 한 풍력부터 시작해서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전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계, 장비, 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스마트 리그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의 신재생화, 전력의 효율성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주 가운데서는 신재생 에너지 모두 세 섹터 보고 계시고요. 태양광, 풍력, 원자력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산주, 이 밖에 전선과 기계, 장비 등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 정세 얘기도 있고 UFO 얘기도 있고 화성 이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늘 많은 얘기 해주고 계시고요. 오랜만에 희망 있네 행복님께서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3일장이라는 표현 죽입니다. 유후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초상까지 마그마님께서 지금장 분위기에 대해서 아까 최인호 전문가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서 참 시장 안 좋다는 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매매는 다음 주 정도에 좀 본격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죠. 5거래일은 항상 주가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낙폭이 좀 있는 구간에서는 안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은 5거래일을 먼저 일단 올라서야지 일단은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수라든지 매도 시점이라든지 추매 시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는 그때쯤 돼서 이제 진입 또는 매수 관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게 멘털이 나가는 경우 있어요. 너무 이렇게 빠지다 보면 너무 안 되겠다. 일괄청산하신 분도 간혹 저 주위에서도 어제 보기는 했지만 네. 이제 좀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어찌 보면 절대적인 투자는 장기성이 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 그다음에 자기 멘탈과의 싸움, 그다음에 시장, 전 글로벌 증세 시장과의 싸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안팎으로 적이 많습니다. 방패와 칼을 잘 준비하시면서 항상 대응의 영역으로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의 저점이 연저점이었습니다. 2276선이죠. 이 선을 터치하러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은 빨간불 주시고요. 이 선을 지킬 것으로 예상하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0선입니다. 2320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보여줬다가 다시 2310선을 터치했다가 2316포인트 선인데요.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연저점 터치 할까요? 라는 질문에 최인호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는 초록불 주셨습니다. 시장의 심리 얘기하면서 미국장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제 뜬 눈으로 밤 지새우시면서 미국장 보셨던 분들은 미국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장이 이렇게 또 약한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잘 버티는 것인지 이정호 전문가님? 네, 저는 찍을 수 있다는 가정을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먼저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먼저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강력한 호재로 인해서 지수를 말아 올린다라고 한다면 지수 기준으로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에 그렇게 큰 호재거리가 없다. 뭐 물론 지금 뭐 ARM 관련해가지고 뭐 순정이를 만나서 인수를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이 약간 그 경제가 침체되는 우려 속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에 투자를 강행한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먼저 깨져서 내려가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삼성전자가 물꼬리를 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5만 원 초반대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수랑 같이 대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저점 부근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코스피 기준 전저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진짜 5만 원이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약간 그런 최악의 경우 5만 원 선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 포인트가 전저점 부분을 약간 깨는 부분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차트 보면서 체크한 가격이 2020년 1월의 시초가입니다. 2020년의 시초가가 삼성전자가 55,500원, 코스피가 2,201포인트였는데 55,500원 삼성전자 먼저 깼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돌아서기 전까지 지수는 좀 하락 기조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2020년 이후에 팬데믹 저금리 장세 이렇게 한 차례 끝나는 것일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 시총에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교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의 하반기를만 이게 보더라도 올해만 보더라도 특징이 뭐냐면 이 테마성이 강한 우리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라든지 연기금들이 치박을 많이 했어요. 치고 빠지는 장세를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종목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게 뭐냐면 이제 기관과 연기금 같은 종목들, 단체들도, 기관들도 이제는 장투자보다는 짧게 손절관을 치면서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 저점인 2276을 갖다가 저는 한 번 더 근처까지 찍을 거라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추세적으로 반등할 기미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내용적인 부분이 별로 크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좀 주목했을 때 하반기까지 이것만 좀 잘 버텨서 한번 추세 한번 전환이 있는 시기가 될 것은 하반기 12월 달이나 요때 좀 한번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종목들, 특히 게임 종목들이 겨울 되면 또 되살아나거든요. 그때 한번 또 이렇게 또 한번 주가를 흐름을 올려서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님은 연저점 이탈 가능성 적다고 보셨어요? 적기를 바라는 거고요. 저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상으로 보면은 깰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환율이 1,410원, 1,410원도 이제 돌파할 기세로 단숨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하락은 의외로 잘 버틴다고 저는 또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 깨고 저점을 그 근처까지만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반등이 되면 저점이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저점이 만들어지는 게 되거든요. 길게 봤을 때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데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 악의 삼축의 악의 소방차라는 얘네들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풍경의 귓속말이라는 책을 쓰셨던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걱정된다고 밖이 다 저승인데 안 나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작가님이. 그것처럼 시장이 안 좋고 이게 깨지면 어떻습니까? 깨지면 깨진 상태에서 대응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원 드리려고 말씀을 제가 초록불을 드렸습니다. 네. 깨지면 깨진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좌도 마찬가지겠죠. 세 분 도와드릴 겁니다. 마지막 코멘트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이정우 전문가고요. FOMC 이후에 강한 섹터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FOMC 이후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75pp를 다들 예상했었는데, 예상한 만큼 나왔는데 왜 주가가 떨어졌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표로 했던 금리가 상향됐다라고 보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여요. 그게 제일 큰 거였는데, 저는 100pp 차라리 이렇게 올릴 거였으면 차라리 100pp를 때려버리는 게 낫지 않나. 충격을 확 줘가지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약간 어정쩡했다. 파월이 좀 어정쩡했다라고 느껴요. 물가를 잡을 거면 확 잡던가 어설프게 또 잡아가지고 다음번에도 불안감이 또 쌓였습니다. 다음번 이제 금리 인상에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불안감이 또 사라져 있는데 약간 시장은 약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약간 공포겠지만 그 다음번에 갈 때라고 한다면 자이언트 스텝을 올려도 이제 그 다음 자이언트 스텝은 진짜 없겠구나.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의 시장이 지금 이때까지는 다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강했던 종목들은 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하나에로스페이스, LX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 실적이 바탕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었던 종목들은 다 V자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을 살 때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종목이냐 이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다 어떻게 본다면 물가가 올라가고 어떻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이번 연도가 피크를 찍을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들이 잘 못 가는 부분이 이번 연도 이후로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실적 안 나올 건데 너의 정성기는 이번 연도다 라는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섹터보다는 이번 연도가 약할지라도 내년에 더 좋을 섹터들 주가는 항상 그러잖아요. 6개월 선반영한다. 그래서 내년을 더 좋을 섹터들을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섹터들은 태양광 그리고 조선, 폐배터리, 로봇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탄탄합니다. 이 회사의 전성기는 이번 연도가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져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탄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어떻게 보면 긴 터널을 뚫고 이제 드디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부터는 현대미포전선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좋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폐배터리랑 로봇은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대감이 제일 크다, 성장성이 제일 큰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도 어떻게 본다면 자꾸 소재 이런 부분이 자꾸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달러 강세가 지속되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거를 재활용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계속대로 된다고 하면 폐배터리 업종은 더욱더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진출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 먼저 선진입했던 업종들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로봇 관련해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똑같습니다. 폐배터리랑 약간 비슷합니다. 대기업들의 점차 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점차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뭐 정책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가장 유망 있게 보는 게 로봇 쪽입니다. 로봇 쪽이 제일 정책적으로 좀 유망 있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 다 로봇 이런 부분도 다 정책이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폐배터리 로봇을 약간 기대감으로 더 보고 있다. 이 네 가지 섹터는 FOMC 이후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들 네 가지 섹터의 대표적인 네 가지 종목이 모두 차트가 깨지지 않았나요? 약간 차트가 깨졌다고 정배열이 이탈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종목들이 요즘 시장에 강했던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말아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오를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본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예.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차트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말씀해 주셨던 최인호 전문가님이 이들 종목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네, 전 다 좋은데요. 다 좋습니다. 근데 SPG가 약간 좀 불안한 게 어젯밤에 이제 한 100억 정도 설비 투자 뭐 이제 차입금으로 해서 100억 정도 아까 블록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블록딜이 이 부분이었어요. SPG인데. 근데 SPG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 어찌 보면 더 노한 발전을 위해서 설비 투자니까 R&D 쪽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장기적인 이종호 정도 장기적인 장면으로 나갔을 때는 조금 더 눌리거나 21평 일단 잡혀 있어요. 일단 21평 잡혀 좀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장기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봐지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말씀드린 종목들 다 좋은 어찌 보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모듈, 그러니까 이 태양광의 모든 생태계의 전반적인 것을 다 일단은 토탈로 이제 턴키를 이제 지고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앞서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있는 OCI 다음으로 두 번째가 저는 약간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대형 종목들 위주의 어찌 보면 선별적인 어떤 지점을 포인트를 가져오셨는데 저는 다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FOMC가 긴축의 정점이 될 가능성 이종호 전문가가 보고 있습니다. 75bp 금리 인상 11월 예상해 주셨죠. 하지만 그때가 정점일 가능성 11월 달력을 꺼내보시죠. 1일, 2일이 FOMC 회의 일정이고요. 8일 미국의 중간선거. 미국 전통적으로 미국장에서 미국의 중간선거를 또 큰 불확실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됐을 때의 움직임도 잘 지켜보셔야 되는 체크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뜬금포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팬데믹 주들이 이제 한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저물고 있고 내년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정호 전문가가 종목들 태조, 이방원 비슷한 쪽으로 태양광, 조선, 폐배터리, 로봇 언급해 주셨죠. 오늘 한 증권사에서 성장주가 14년의 장기 사이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인데요. 너무 장기간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평균 사이클은 8년이다. 성장주는 14년을 이어왔다. 이제는 성장주가 저물고 가치주가 중장기적으로 신호탄을 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성장주의 시대가 저물고 가치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최인호 전문가 노란불 네. 주셨고요. 네.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노란불인데. 노란불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가 초록불을 제시했습니다. 자, 한마디씩만 진짜 딱 들어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정호 전문가님. 네. 주식은 항상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치주보다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로 찍었습니다. 네. 성장주 빨간불. 네. 빨간불. 예. 네. 최인호 전문가님 저는 노란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고요. 뭐 지금 아까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슈퍼 사이클이 20년마다 오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좀 빨리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어찌 보면 수혜적인 부분은 크게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수주적인 부분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 네, 뭐 갈 놈은 가고 안 갈 놈은 안 가는 건데 뭐 네이버랑 다음만 보면은 그렇게 리포트를 쓸 수는 있지만 로봇, 메타버스 아직 갈 길이 먼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표현을 좋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 아닌가요? 난공오픈 노래처럼 네, 그런 종목들은 진짜 꿈이 있는 종목들은 아주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일장 추몽이 안 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꿈이 있는 종목도 찾아 나가시고 또 지금 시장에 딱 맞는 그 시장의 색깔에 맞는 종목도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추천주의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OMC 충격에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와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등 국민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오전장이네요.
네, 오늘 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폐배터리와 리오프닝 관련주처럼 가던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러시아의 군동운영 한탑인데요. 러시아의 군동운영과 글로벌 곡물 가격 고공 행진이 겹치면서 오늘 국내 사료주들이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티켓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970원, 목표가는 22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무려 2395원까지 오르면서 2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모의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최인호 전문가님이 티켓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티켓 2장 그룹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현재까지 최인호, 신상원, 그리고 신기수, 윤겸 전문가가 티켓 2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정호 전문가는 티켓 한 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장이 어려워서 오늘 티켓 없을 줄 알았는데 최인호 전문가의 티켓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높은 수익률입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켓 이름표에 달아주시고요. 네, 달았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힌트 살짝 드린 게,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에그플레이션 보신다. 이게 이 멘트 한 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실 텐데, 최인호 전문가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네. 한탑이라는 종목이 오늘장에 랠리를 펼쳤습니다. 21% 수익, 목표가 도달했거든요. 다 팔까요? 아니죠. 지금 오늘 양봉 자체가 21이동 평균선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좀 한동안 그 퍼포먼스는 나올 것 같아서 포텐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료 비료 관련 종목들이 왜 지금 오늘 대지라든지 유가공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증시에도 켈러그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인력을 감축시키는 그런 관련돼 있는 월마트 같은 종목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다가서는 원초적인 우리 1차적인 쪽에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시세가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셨다면 매도 청산을 하시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할 1청산 또는 3분할을 나누어서 1청산을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 보고요. 수익 줄 때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얼마까지 목표가 추가적으로 보실까요? 추가적으로는 제가 목표가 이상을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또 수익 못 챙기시면 안 되시거든요. 네, 시청자분들. 2,700원에서 2,6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2,7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2,700원 선까지는 목표 지점 잡고 길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줄챙 하실 분들은 오늘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또 잘 보시고요. 2,700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한탑이었고요.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세 분의 전략 고심하셨을 텐데 종목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우진, 최인호 전문가 YBM넷, 이정호 전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난 시즌 그 첫 번째 1대 스트롱맨을 바짝 추격했었던 이정호 전문가 티켓 소식이 약간은 처지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저는 열심히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안 좋을 때 괜찮은 종목들 좀 담아가면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누구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도 갖고 온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은 말할 필요도 없이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5년에 있은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에서 1등도 수상을 했고 얼마 전에 현대로템과 국방 관련 무인화 로봇까지도 MOU를 체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로봇과 다른 차별점, 방산 로봇으로 한 발짝 더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산 로봇으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더 안정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서비스 로봇보다 방산 로봇으로 간다는 거는 느낌이 뭐냐면 얘는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 약간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방산 기술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협약을 확대한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오늘 SPG가 자사주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로봇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양봉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 탄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입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32,000원, 약간 21선 부근입니다. 네, 이 종목은 21선까지 터치를 안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 분위기랑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로봇이 더 분위기는 더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1선까지는 터치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깬다라면 그때가 아마 로봇이 조금 더 주춤할 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손절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는 30일에 AI대회에서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하는데요. 실물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난형 그리고 방산 쪽으로 확대하는 로봇 아이템 주목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최현호 전문가의 종목을 볼까요? 최현호 전문가 오늘은 교육주를 주목하시는데요. YBM넷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 경기 자체가 경기 하강으로 지금 바닥을 치면 대부분 유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든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달러 지금 하락으로 인해서 강달러세로 인해서 많이 포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인강이라든지 있는 사이버 교육 쪽으로 많이 또 눈을 돌립니다. 근데 그 시점 패턴이 딱 지금 쌍바닥을 찍어서 지금 쌍바닥 구간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매력적인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봐지고요. 이게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저점 매력이 있다고 봐지고, 일단은 영업이익력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YBM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들 아시면 국내 어학 교육 분야에서는 최고 선두 업체입니다. 그 점이 일단은 교육 부분에서 1등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온라인 교육을 주 원으로 하고 있지만 뭐 테스트 사업 같은 뭐 이런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러닝 교육 업체부터 시작해서 또 B2B 또 B2C 교육 이걸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 확대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이랑 딱딱한 부분이 아니라 성장성을 계속 한번 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 토익이라든지 뭐 JPT, 뭐 MOS 같은 접수 대행도 하고 같은 또 그 수업에 관련된 온라인 강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적으로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봐지고요. 원래 포텐이 잘 터지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주들이 메가스터디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주가 일체히 하락하면서 좀 이렇게 하방으로 좀 그리지만 다시 또 지금 저점을 찍고 다시 또 추세가 좀 움직이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좀 기회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장 종목보다는 그래도 힘들어도 교육은 일단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강 관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는 4,500원을 잡고요. 손절가는 3,510원을 잡았습니다. 3,510원은 뭐냐면 전 저점,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던 곳이 3,510원이었기 때문에 했고, 1차로는 일단은 4,500원을 찍고, 저는 2차로로서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이제 50자리인 4,600원만 좀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고점, 전쟁과 낙폭이 하락이 좀 컸던 지금 5,700원, 5,760원 때까지도 충분히 이 포텐이 터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 계산하시고 한번 참고하시면서 한번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언택트주로도 움직였었던 YBM넷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데요. 추세 전환할 수 있을까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51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입니다. 신상훈 전문가의 우진 체크 포인트 주시죠.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진은 원자력 관련주고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책은 거스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원전은 새로 되신 대통령의 이제 대표 정책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해외 순방에 계신데 캐나다 총리하고 이제 회담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내일 9월 23일 날 사우디에 이제 뭐 외교단을 좀 파견을 해서 네옴시티 관련 또 원전 관련해서 이제 세일즈를 나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과 이슈와 함께 가는 종목이고요. 또 자산 가치도 어느 정도 괜찮게 형성이 돼 있고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241선, 뭐 장기 이평선이죠. 예,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진, 뭐 보성파워텍, 그다음에 오르비텍, 뭐 BH 이렇게 전체 원전 섹터가 어제 반등이 나오고 오늘 시장 흐름에서도 안 좋은데도 좀 잘 버티고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이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이하 11,000원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현재가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시고 현재가를 넘지 말고 밑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밑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900원, 목표가는 14,000원. 이전에 이제 추세가 좀 깨지기 직전에 회복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또 편입을 했습니다. 공식화를 했고요. 폐기물 처리 방안 빠진 상태에서 원전을 친환경화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자, 종목 우진 제시를 해주셨고요. 우진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9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이정우 전문가가 4시에 있으신데요. 전문가님? 네, 주제는 따뜻한 연말을 위한 유망 섹터 공개입니다. 네, 우리가 말했듯이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섹터들을 지금쯤 사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독한 겨울을 따뜻한 연말로 바꿔줄 이정호 전문가님의 또 공개방송도 보시고요. 그 이후에 4시 반에 신상원 전문가 공개방송 있으시네요. 네. 오늘 제가 뭐 전략적인 것보다 뭐 심리적인 부분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우리가 살펴볼 차트들은 있습니다. 당장 뭐 내일 사야 될 종목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힘든 구간이 지나고 나서 살펴봐야 될 그런 뭐 종목들이라든가 뭐 투자 전략들, 뭐 경험에서 오는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수 낙폭을 줄이네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